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책이 정해져 있죠. 네. 우리 담당 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줄여서 농금원입니다. 농금원에서 매해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기준이 되는 책을 제공해 줍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책의 이름은 좀 깁니다. 농업재해보험, 그리고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매우 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금원에서 주는 이론서다. 그래서 농금원 이론서라고 합니다. 이걸 공부하시고 2차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받아서 딱 보시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처음이라서 좀 모르는 내용이니까 당황하시는 것도 있지만 책의 내용이나 구성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를 구입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교재는요, 이 책의 알기 쉬운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쭉 그 흐름을 따라가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추가해 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매 내용을 공부하시면 그 내용을 항상 문제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해하신 겁니다. 매 내용마다 그 밑에 그 내용을 완전 정리하도록 제가 기초 예시 문제를 이론서지만 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재 이론서로 이론과 기초 문제, 이론을 확실히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문제집으로는 조금 더 종합적인 문제를 공부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재 내용을 그럼 좀 해볼게요. 지금 농금원 이론서 이 책과 교재를 어느 정도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농금원 이론서는 크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 근데 우리는 흔히 1과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권, 2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1권은요, 내용을 좀 분리를 해보자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의 이해. 어떻게 보면 1차 상법과 좀 연계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한 덩어리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농작물, 그리고 16개의 축종, 즉 농작물과 가축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즉 인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가축의 인수 관련 내용. 가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네. 2권의 내용은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과 가축에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손해를 평가하고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말 그대로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권, 2권, 1과목, 2과목을 다 합쳐서 이 안에는 총 12개의 소과목이 있습니다. 이 소과목을 우리는 보장 방식이라 불러요. 보장 방식이 12개가 아니던데, 좀 적던데 12개로 분류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잠시 후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네. 12개의 소과목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교재는 1권, 2권이 아니라 이 12개의 소과목 파트 1부터 파트 12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과목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교재의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시중의 강의와 책들은요,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수 관련 내용을 먼저 쭉 공부를 하시고 그 강의만 계속 들으시고, 그 다음에 2권 손해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쭉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가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사과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는 파트 1부터 10위까지 12개의 소과목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소과목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교재의 세 번째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문제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초 예시 문제, 주로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내용 읽고 이해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답을 가리시고도 거기 있는 기초 문제를 다 풀이하실 수 있어야 진짜 그 내용을 이해하신 거예요. 됐죠? 네. 좋습니다.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강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12개의 소과목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저 농금원 이론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재의 파트 1부터 12까지를 12개의 소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좀 명칭이 낯설더라도 이런 거구나 지금은. 적종, 그다음에 과수, 그다음에 과실 이렇게 과수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작물, 그리고 인삼, 그리고 수확감소보장 밭작물이 있고요. 이렇게 6개 되죠. 그리고 농업 수입보장, 아마 수입 안정보장으로 명칭이 바뀔 것 같은데 그리고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생산비 보장 시설작물과 버섯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종합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이 있고요. 아까 1권에 거의 처음에 했던 보험의 이해와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12개의 소과목 파트 1부터 12까지 나눌 수 있고 교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 순서대로.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실 부분들입니다. 적종, 과수, 그리고 시설, 가축. 나머지들은 괜찮습니다. 평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과 마지막만 좀 애쓰시면 과목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절대 됩니다. 농금원 이론서는 처음이 얘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험의 이해와 농업재해보험. 근데 사실 암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시험하고도 많이 연계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 친구들한테 힘 빼시면 안 돼요. 시험 직전에 한두 달 전에 그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론서는 얘부터 돼 있지만 우리는 교재는 이 순서대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1과목과 2과목을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1과목의 이론 강의가 끝나면 우리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 예시 문제로 정리는 했지만 종합적인 문제도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과목의 문제풀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2과목의 이론 강의 끝나고 내용을 이해했으면 2과목의 문제풀이 강의로 종합적인 완성도를 채우시면 됩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농금원 이론서를 완전히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교재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 특히 농금원 이론서의 어떤 부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마다 필요할 때는 찾아 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되 농금원 이론서도 항상 가까이 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거 어디서 받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손해평가사 자료실에 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저희 채널에 보시면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 기초 강의 교재 없이도 아마 그냥 공부하시면서 들으실만 하실 거예요. 그 기초 강의를 듣고 아니면 병행하시면서 들으시는 것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소과목이에요. 네, 소과목. 제목이 적과 전 종합 위험 보장. 낯설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적과 전 종합 위험 방식 2라고 돼 있네요. 네. 1은요. 1은 없어졌어요. 네. 이젠 전부 다 그냥 2입니다. 적종. 우리가 줄여서 적종하면 2. 네. 그리고 보니까 상품이라 돼 있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카페에 보시면 막 갑론을박하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도 공부를 깊게 들어가실수록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세요. 우리는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상품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험 상품, 효율성을 중시하는 상품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서라고는 돼 있지만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적종은 도대체 어떤 상품인가 봤더니 대상품목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의 4가지 종류의 과수네요. 사실 여기 4종보다는 내품목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맞지만 흔히들 저렇게 얘기합니다. 과수 4종. 딸랑 4개밖에 안 되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100점, 100점, 1과목, 2과목에서 200점 만점이잖아요. 200점 중에서 최소 30점, 많으면 50점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적종을 포기했다? 이 점수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완벽하게 맞추셔야 합격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좀 힘드셔도. 그리고 도대체 적과 전 종합위험은 무엇인가? 적과. 논금원 이론서 제일 뒷편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네, 용어의 정의 괄호 넣기 심심치 않게 출제되니까 해거리를 방지하고 해거리 한 해는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엔 적게 열리고 경련 결과라고 하죠. 그걸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일부러 나무에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주고 과실을 따버리는 거. 적과 작업이에요. 그럼 그 작업을 하기 전에는 적과 전이에요, 이게. 종합 위험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보장한대요. 그러면 적과 후에는 그땐 또 특정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구나. 그 의미를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텐데 일종의 과목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품목이 있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는 뭐지?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논금원 이론서의 1과목 제목이고요. 2과목의 제목이에요. 1권, 2권의 제목이죠. 네.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반복 안 할게요. 우리는 논금원 이론서의 1권, 1과목을 지금부터 적종이라고 하는 소수 과목을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 손해, 재해, 손해, 난리 났네요. 네. 보상하는 재해, 다른 말로 대상재해, 대상재해 또는 보장하는 재해 또는 보상하는 손해 다 혼용돼요.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어 자체보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떤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험의 목적이 뭐였죠?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사과. 재해로 인해 사과가 어떤 피해를 입겠죠? 피해. 자, 그러면 이 피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나요? 아니죠. 보험회사는 이 피해가 있구나. 예를 들어 사과가 태풍으로 한 1000개가 떨어졌다 그럴게요. 1000개의 낙과 피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1000개를 다 보상하지 않아줘.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요? 봤더니 1000개 중에 몇 개는 이 정도는 좀 흠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건 판매는 좀 그렇고 액기스나 잼 만드는 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데 쓸모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손해는 한 600개구나.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이 하실 손해평가입니다. 오케이? 네. 대상 재해, 피해, 손해 요 흐름을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내용은 요 재해, 대상 재해든 보상하는 재해든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개요입니다. 개요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저가 종류 이전, 그다음에 저가 종류 이후로 나뉘네요. 우리가 지금 보는 적과 전 종합 위험 보장이라고 하는 이 소호 과목은요. 계약 기간을, 이게 보험 계약 기간이에요. 여러분 보험 가입하시면
여기 땅 시작하시고 끝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보통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하고요. 보장 종기, 여러분 대부분의 보장 종기는 뭐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맞춰보세요. 대부분의 보장 종기.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사과. 나무가 아니에요. 과실이에요. 수확기 종료 시점이죠. 수확이 끝나면 나무에서 과실이 없잖아요. 수확기 종료 시점. 이게 대부분 농작물의 보장 종기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날짜가 다 다르겠죠? 품목마다. 이렇게 하나의 계약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첫 번째 과목은요. 하나의 계약을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이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타이틀이 적과 전, 적과 후잖아요. 적과. 나무에서 과실을 따버리는 적과 종료 시점이 이 기준이에요. 자, 이 적과 시점을 기준으로 적과 전 1번 기간과 적과 후 2번 기간으로 나누어요. 좋은 거예요. 다른 보장 방식들은요. 보험 기간이 그냥 하나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긴 하지만 그리고 한 번의 보험금만 지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의 보험금. 근데 얘는 1번 기간 이런 재해를 보장하고요. 이런 손해를 보상해주고 재해 손해, 피해 손해 그리고 이런 보험금이에요. 2번 기간 이런 재해로 인한 이런 피해를 이렇게 손해를 보상해주고 이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이 두 개예요. 하나의 계약 기간, 두 개의 보험금. 좋잖아요. 나쁘지 않은 상품입니다. 자, 1번과 2번 기간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우리는 1번 기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적과 종료 이전 계약 24시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적과 작업을 마친 딱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네요. 보통 약관. 여러분, 다른 말로 주계약, 워낙 농금원 이론서는요. 제가 볼 땐 한 분이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이 표현, 저기에선 저 표현. 우리는 다 힘든데, 그쵸? 주계약. 보통 약관이 있고 나서 특별 약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특약만 가입할래?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험 가입하시면 주계약 보통 약관이에요. 특약? 나는 이걸 좀 부가해서 하겠어.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보통 약관 주계약부터 볼까요? 내가 적종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다. 자, 사과, 배 경작하고 있는데 뭘 보상하나 봤더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앞으로 100만 숨을 한 번쯤 듣게 되실 자조화를 보상해 준대요. 별거 아니죠? 네.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자연재해의 종류가 농금원 이론서에 이렇게 몇 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볼까요? 자,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 정의. 자연재해 정의는 농금원 이론서에도 적종 부분에만 실려 있죠. 저희도 여기서만 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종합위험에서의 자연재해 정의 다 똑같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되나요?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꾸 암기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하실 때마다 끝까지 정독하시면 저절로 암기 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지. 여기에 없는 다른 재해는 보상 안 해줘.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기타의 의미가 있잖아요.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딱 조사를 해봤더니 요건 인정될 만해. 그럼 되는 거예요. 종합위험에서의 자연재해는 종합위험이 뭐냐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러분 이제 종합위험, 자연재해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의 화재 이게 종합위험입니다. 다 보상해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인정되면. 네. 오케이. 이 중에서 우리는 동상해 그리고 냉해 요 정도는 지금 좀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동상해. 얘네 지금 종합위험이라고 했어요. 종합위험. 자조화. 종합위험 동상의 정의를 봤더니 얼어야 되겠죠? 얼어야 돼요. 네. 뭘로? 서리 상자네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다른 걸로 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농작물을
어떤 부위를 특정하지 않았네요. 네.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왜냐하면 나중에 감귤류에 가시면 감귤, 운주밀감, 만감류 이 친구들에 가시면 동상의 정의가 좀 나뉩니다. 네.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적중에서도 이따가 이제 생육 단계 후반기로 가시면 동상의 다른 동상의가 또 나와요. 냉해 볼까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 어떤 찬 기온? 몇 도라고 정해져 있지 않죠.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찬 기온. 인삼에 가시면 나중에 공부할 우리 12개 소과목 중에 인삼이 있었어요. 냉해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땐 종합위험 냉해가 아니에요. 이 정도. 오케이. 아, 이런 거를 주 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거를 종합위험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타이틀이 이해되시죠? 아,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상해 준대. 아, 자조화를 다 포괄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특정위험, 아니 특약 가입한 경우는 좀 이따 보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따가 볼 겁니다. 자, 자조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재해.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했죠. 사과 1000개가 떨어졌어요. 낙과 피해가 있어요. 그럼 손해를 평가한대요. 손해는 몇 개구나. 자, 이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육 단계가 적과 종료 전에는 과실이 착과 될랑 말랑 착과돼서 이제 막 형태를 갖춰가는 그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때랑 이제 과실이 다 있고 커서 수확이 가까워오는 시기랑 손해평가 방법이 같으면 안 되겠죠. 품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사과와 벼의 손해평가 방법이 같을 수가 없듯이 같은 작물이라도 하나의 작물을 우리는 품목이라 합니다. 사과 품목의 부사 품종.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같은 품목이라도 손해평가 방법은 생육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육 단계, 착과가 달랑말랑 또는 착과 이제 막 돼서 이제 뭐 조그맣게 뭐가 나왔어요. 그런 시점에는 어떻게 이 손해를 평가할까요? 이렇게 평가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 착과량. 자, 별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년이 뭐죠? 별것 아닌 그냥 평범한 해. 평년이라면 특이할 것 없는 해라면 뭐가 자연재해든 내가 영농 방법이든 뭐 특이할 것 없는 해라면 이만큼이 착과된대요. 이해되시죠? 뜻은 단 앞에 요것만 붙이자고요. 올해 이 과수원이 평년이라면 이만큼 착과될 것이야 라고 기대되는 착과량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평년 이퀄 기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다 계산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올해 이만큼 착과될 것이야 이 시점에 필요합니다. 얘가 있어야 가입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기대되는 착과량이 10,000kg이었어요. 뭐 어떻게든지 몰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하실 거예요. 10,000kg이 올해 기대될 것이야. 근데 해고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에서 과실을 따버리는 적과를 했더니 어라? 7,000kg밖에 없네요. 착과돼 있는 게. 자, 얘 이름은요. 적과 후에 나무에 착과되어 있는 량. 뭘까요, 이름이? 적과후 착과량. 적과후 착과량. 이해되시죠? 10,000kg을 기대했는데 7,000밖에 없네요. 얼마가 차이 나죠? 3,000kg이 착과가 감소했어요. 얘 어디 갔죠? 둘 중에 하나죠, 뭐. 기대를 잘못 계산했던가. 또는 재해가 발생해서 3,000kg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재해가 심하게 왔어요. 냉해가 왔어요. 착과가 안 된 거예요. 봄동상해가 왔어요. 착과가 감소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착과 감소량을 보장하는 게 1번 기간의 손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게 착과 감소 보험금. 오케이?
자, 얘를 한글로 이렇게 써놨을 뿐이에요. 평년 착과량 대비 착과량의 감소. 요 차이가 착과량의 감소라고요. 요 차이가. 근데 흔히 너무 용어가 기니까 우리가 평착 마이너스 적착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적착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면 적과 착과량. 네. 이게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온라인의 좋은 점이 뭐예요? 스톱! 돌려보기.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같은 1번 기간인데 저가종류전인데 특약. 난 주계약을 이걸 가입했는데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을 이걸 가입했는데 난 이 특약을 가입했어요. 근데 추가 가입한 거예요. 선택이에요. 뭔가 봤더니 저가종류 전에 종합위험 자조화가 아니라 특정한 5개의 재해만 보장받을게요. 그 5개는 태화, 지집, 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풍을 포함한 태풍과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자, 특정위험은 여러분 2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특정이라는 종합위험, 어디 갔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종합위험의 반대라기보다는 대척되는 용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위험은 자조화, 포괄적으로, 특정위험은 첫 번째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개수 제한을 누가 제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 거는 5개만 보장받을게요. 또 하나, 개수, 재해의 개수, 포괄적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우박 한번 볼까요? 우박 종합위험 자연재해 정의 보시면 정란과 봉우리 적은 속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죠. 또 태풍 볼까요? 주의보 어쩌고저쩌고 쭉 있어요. 별거 없죠? 네. 그런데 특정 위험에서의 재해는 태풍 같은 경우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14m/s 이상의 바람이 와야 인정해줘. 이런 이따 보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개수도 그나마 조건을 충족해야. 그럼 왜 할까요, 이걸? 가만히 있으면 다 보장받는데 왜 굳이 이거를 선택할까요? 얘 때문에. 보험료 할인. 뭐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적중의 보험료 공식 보시면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이 있어요. 아니, 우리 과수원은 지금까지 냉해나 이런 게 온 적이 없어요. 멧돼지도 없어요. 5개만. 오케이? 그렇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1번 기간에는. 자, 그러면 이때도 이 재해, 5개 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를 보상해 주겠죠? 그 손해가 얘였는데 주계약에서는 얘는 뭘까요? 뭐가 하나 더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1과목에서도 2과목의 내용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포괄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2과목의 내용이긴 한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5개 재해만 보상해 준대잖아요. 자, 근데 5개 재해만 보상을 받았는데 저쪽 과수원은 특약 가입 안 하고 포괄적으로 보상받는데 거기도 3,000을 보상해주고 우리 과수원은 5개만 보장받는다 했는데 거기도 3,000을 보상해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자, 제 과수원이 특약을 가입했어요. 냉해도 왔어요. 냉해. 제 과수원에 냉해가 왔고 그 다음에 냉해에 이어서 뭐가 왔다고 그럴까요? 4, 5월에 우박도 왔어요. 제 과수원에 특약 가입했는데 5개만 보장받을게요 했는데 뭐만 보상받아야 돼요? 태화, 지집, 우 5개째에 냉해 안 들어가잖아요. 냉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아, 우박 등 5개 재해로 인해서 최대로 5개 재해로 인해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착과 감소량은 얼마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걸 따졌는데 4,000이 나왔어요. 말이 돼요? 아니, 포괄적으로 보상받아도 3,000인데 5개 재해 그나마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4,000이 나왔대. 안 되죠. 아, 이거 인정 못 받아. 이걸로. 자, 근데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소량을 따졌더니 2,50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인정. 얘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평착 마이너스 적착, 즉 착과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건 같아요. 이건 같아요. 그런데 에이, 5개 제이잖아. 그럼 최대로 인정받는 감소량을 따져봐서 둘 중에 작은 걸 인정해줄게. 이걸 보험금으로 지급할게. 오케이? 네. 아이고, 저가 종류 전하는데, 개요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차근차근 나가자고요. 네. 자, 저가 종류 이후 이제 2번 기간으로 넘어올게요. 저 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건 다음에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이후 저가 종류 시점부터 자, 수학기 종료 시점 날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수학기 종료 시점이 보장은 종기인지. 우리의 보험의 목적은 뭐다? 나무? 아니에요. 얘예요. 과실. 얘가 나무에서 없어지면 수학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날짜만 외우면 되더라. 자, 보상하는 제의를 봤더니 적과 전은 종합위험. 내가 특약을 가입할 수 있지만 적과 종료 후는 종합위험이 아니네요. 특정위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아까 특정위험 제가 위에서 두 가지 의미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그렇죠. 조건. 이 조건을 우리는 흔히 담보 조건이라 합니다. 맡아서 보증한다. 담보 조건. 보험회사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해 준대요. 아까는 5개였는데 봤더니 여긴 7개예요. 자, 특정 7종. 얘는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은 난 5개만 보장받을게요. 그거는 저가 종류 전 1번 기간. 그럼 2번 기간엔 특약이 없냐고? 있어요. 우리 과수원은 생존 일소 피해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가을 동상에도 없어요. 난 이거 보장 받을게요. 그쵸? 이제 아시겠죠? 보험료 할인이 있어요. 한정보장 및 부보장 특약 할인율. 그럼 특정 7종의 종류가 뭔가 봤더니 자, 태, 화, 지, 집, 우까지는 똑같죠? 특정 5종 똑같아요. 담보 조건도 똑같아요. 저가 종류 전에 한정보장 특약 5개나 저가 종류 후에 5개나 7개나 담보 조건 똑같아요. 겹치는 제외들은. 그 다음에 1가가 추가되네요. 이 친구들이 부보장 특약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좋아요. 재해가 발생했어요. 7개의 재해가 발생하면 우린 그 다음 뭐다? 어떤 피해가 있겠죠. 이 피해를 여러분이 손해평가를 하셔서 손해로 평가해서 보상합니다.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고 왔어요. 따르릉 우리 과수원에 집중호우가 왔어요. 태화지 집 가서 봤더니 700개가 최종 손해로 인정받은 과실수가 됐어요. 두 번째, 우리 과수원에 뭐가 있다 그럴까요? 늦게, 가을철 늦게 태풍이 왔어요. 몽땅 떨어졌어요. 손해로 인정받은, 여러분이 평가해서 인정받은 과실수가, 최종 손해 과실수가 1,500개예요. 3차, 4차, 5차 있을 수 있겠죠? 합 2,200개네요. 자, 여기서 최종 손해로 인정받은 과실수의 이름을 우리는 아까는 감소였죠. 착과 감소. 여긴 감수 과실수라 해요. 자, 구분해 볼까요? 1,000개가 떨어졌대요. 낙과 피해 과실수. 평가를 해서 손해를 최종 인정받은 건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감소 여러분 네이버 학사전 찾아보시면 용어의 뜻 아시겠지만 우리 이론서 공부하실 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할 때 이런 거 물론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좀 그게 맥락 없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예요. 감소 그냥 고유명사처럼.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기니까 줄여서 그냥 낙과 감수 과실수. 감수 과실수를 제해마다 누적했네요. 과중 곱해서 누적 감수량을 어디 써 있을 텐데. 네. 누적 감수 여기 있네요. 누적 감수량을 여기 무슨 감수 과실수. 이걸 다 누적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보험금의 이름은요. 누적 감수 보험금? 아니에요. 그럼 좋은데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여러분 그냥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각각의 재해마다 정확하게 손해본 과실을 따져가지고 보상하는 거.
아까는 정확하게 따지지 않아. 몇 개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착과 감, 손은. 그런 게 과실손해 보장이구나. 과실손해 보험금. 근데 여기 보니까 특정 7종에 따라서 뭐가 막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게 적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적종은요,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뭐 막 외계어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할만해요. 조건만 잘 따지시면 돼요. 나중에 종합 과수보다 훨씬 쉬워요. 조건만 잘 따지시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재해는요, 이런 감수 과실수만 보장해줘요. 정해줘. 조건이 워낙 많아요. 적중의 8할은 조건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달려 있는 지금 과실이 쟤한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또는 여기 있는 이런 재해, 7개의 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가능할까요? 얘한테. 뭐 매달려 있는데 우박 얻어 맞아갖고 멍들거나, 또는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뚝 땅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멧돼지가 아주 세게 들이받아갖고 나무가 도복됐어요. 뿌리채, 고사,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죽으면 과실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과실에는요, 크게 3가지 유형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착과 피해. 매달려 있어요, 아직. 근데 피해가 있어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2번째, 떨어졌어요. 낙과 피해. 3번째,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적종은 1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가 낙엽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낙엽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는 단감, 떫은감만 보상해주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그러면 가을 동상에는 다른 건 인정 안 하고 착과 피해를 조사해서 그 감수 과실수, 최종 인정 손해 과실수만. 근데 여러분, 가을 동상이로 나무가 막 죽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은 상품이다. 그쵸? 우박일소요? 착과 낙과. 우박일소로 나무가 죽을 일? 희박하죠? 태화지직, 낙과, 나무, 낙엽 피해, 뭐 태풍으로 낙엽 떨어질 수 있지. 뭔지 몰라도 착과도 있을 것 같은데, 착과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왜 안 썼냐고요? 태화지집의 재해는요, 착과 감수과실수는 하지 않을게요. 착과 피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데 은밀하게 해줘요. 대놓지 않고 은밀하게 해줘요. 그런 방법을 이 과목에서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아이고,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위아래는 다음 강의 할 겁니다. 3번 전기간 공통. 지금 보상하는 것만 이번에 보시면 되세요. 보상하는 거. 손해방지 비용 농지당 20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네. 여러분, 농구원 이론서 보시면요, 어떤 수호과목 보장 방식에는 얘가 써 있고요, 어떤 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는 이게 인정되는구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러면 얘 피해가 있진 않아도 내가 지출한 비용 보험사가 인정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비용 손해라고 해요. 안 써 있는 건 안 해주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농구원 이론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허점 중에 하나예요. 농작물 다 보장해 줍니다. 다 보장해 주고 써있든 안 써있든 농지당 20만 원 한도로 다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강 개요만 했는데 보상하는 손해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음 강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번 강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니까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다음 강의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해, 피해, 손해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1번 기간에는 무엇을 보상해 주는구나,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2번 기간에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구나, 이것만 틀 잡고 가자고요. 첫 시간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다음 강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개요만 본 거예요. 우리 개요만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